첫 번째 지식부터 볼게요. 여러분 시험 보시다 보면 진짜 가장 많이 보는 개념 중에 토지제도 개혁 나오면 이 정전제가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중국의 최초 왕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중국 사람들은 자꾸 하나라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전설상의 왕조고 뭐 곰 나오고 뭐 용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신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최초의 나라를 보통 우리가 이제 상나라라고 부르죠.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얘를 은나라라고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상나라고 수도가 은허죠.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나라가 이게 이제 주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주나라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유교에서 이상적인 국가와 이상적인 군주가 등장했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주나라가 이제 춘추 시대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주나라가 이제 봉건 제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위에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 이제 왕들이 나오면서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이렇게 쭉 갈리게 돼요. 근데 이 주나라 때의 토지 제도가 정전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전제도가 약간 서양에서 있었던 르네상스처럼 되게 이상적인 제도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 실학자 중에 저희들이 이제 좀 이따 보면 유형원 선생님 보겠지만 유형원, 뭐 유수원, 정약용, 뭐 이익,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한전제니, 뭐 균전제니, 뭐 이런 것들 막 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공전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전제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사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정전제는 기본적으로 구획이 이 우물정자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총 9개의 구획이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의 구획 중에 요 중간을 이제 공전 이렇게 놓고 나머지 8개가 사전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공동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있는 거 이렇게 사전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전제는 이런데 공전제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눠 놓죠. 좋습니다. 그래 놓고 얘가 이제 사전이 없죠. 전부 다 이제 국가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한테는 일경을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꽤 중요했죠. 농민한테는 이제 일경. 그래서 일경은 일경의 한 명의 농부가 지급받아서 경작하는 토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일경은 농민한테는 이제 일경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사대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이제 최대 12경이니까 12경을 실제로 주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는 뭐 8경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등적으로 분배한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읽으시면서 아마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을 거예요. 토지 분배가 인정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 그다음에 일경은 일무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일경은 백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사경은 일전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400무는 일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의 단위를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경은 일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일전은 4명의 농부가 경작을 했는데 4명은 1명의 병과 3명의 보인.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 군사적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보인이라고 해서 군사적인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뒷부분에 군사적인 일까지 맡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의 존재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옛날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전제가 어디서 나왔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3대의 성인과 성인의 전제인 고법과 고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고법, 고제 이런 거는 춘추전국 시대 보통 우리가
전진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나라가 이거를 통일하기 이전에 이제 이거 통일한 게 우리 진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진문공이니 주무왕이니 뭐 이런 요순임금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진 시대에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천리를 어떻게 좀 추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이제 정전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죠. 뭐 특별한 얘기가 없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비판이 좀 있었죠. 이제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고대의 토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제도는 3대 성인의 전제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왜 네 맘대로 이렇게 하냐. 형태도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전이 있는데 여기는 또 사전이 없고 그러니까 고제를 따르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지금 정답률을 보시면 거의 70%가 조금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잘 보셨기 때문에 이거 틀리신 분들은 리뷰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문제 보시면 3번, 4번,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 보시면 신분과 직렬의 그 우열이 농민, 중인, 대부순으로 높을 때 각각에게 토지 100무, 그 다음에 480무, 일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전은 400무예요. 여기 제가 아까 써드렸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높아지면은 여기가 480이고 여기가 400이 되거든요. 그럼 순서가 잘못된 거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줘야 되는 토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전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농민보다 신분이 높은 사계급이 이전의 공전을 분배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액이 8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농민이 얼마를 분배받는다 그랬냐면 이제 100무 아까 보시면 이제 일경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일경 그렇지 않습니까? 일경을 받는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아까 일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이 된다. 그렇죠? 여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였죠? 그렇습니다. 근데 100무를 일경으로 하고 사경을 일전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대부한테 이전을 주면 결과적으로 8경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전이 4경이니까 2전을 주면 8경을 주는 거죠. 근데 농민들한테는 1경을 준다 그랬으니까 농부한테는 1경이 100무거든요. 그럼 8배를 더 주게 되는 거죠. 2전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토지에 대한 세금도 8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타당하다. 8배일 것이다.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가신 분들이 계신데 800무의 토지는 총 8명의 농부가 경작하며 근데 사실 이거는 제시문의 내용을 읽지 않아도 틀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게 국방의 의무는 그 군사적인 의무는 전 국민이 동시에 지는 거지 뭐 누구는 지고 누구는 지지 않고 이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 빨리 제거했어야 되는 선택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 부분이 틀렸죠. 이제 공통적으로 국가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여기가 틀린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틀렸죠. 정전제와 궁전제는 각각 인욕과 천리 이게 아닌 거죠. 뭐 이거는 인욕이고 이거는 천리인 게 아니라 둘 다 인욕과 천리가 다 반영돼 있어야 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전설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정전법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요 공전제 요게 언제 있었냐면 실제로 은대의 제도하고 이렇게 주나라의 정전형만 있는 게 아니다. 은나라의 전자형도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영원 선생님이 어떤 비판을 받고 계시냐면
고제에 따라서 정전으로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